네, 쌤 벌써 구독자 1만인데 많은 분들이 카라테 입고 있는 그 영상을 보고 왜 이렇게 몸이 작냐, 어깨가 큰 사람 말을 들어라라고 해서 좀 궁금해하실 법하기도 해가지고 몸 변천사 한번 사진 같이 보시면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거 2007년도 2007년도면 쌤 몇 살 시절이시죠? 20살인가? 이때는 아예 운동을 안 하실 때인가요? 이때는 축구 선수로 활동할 때고요. 저 이때 당시에 바나나가 단백질인 줄 알았거든. 바나나가 이 정도로 좀 무식했을 때예요. 귀여울 때지. 무지하던 시절이네. 네. 다음 사진은 이게 언젠가요? 이건 이제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2010년도 여름 때 사진이에요. 이럴 때였어요. 헬스장 가면 헬스장에 있는 기구는 한 번씩 다 해봐야 집에 들어오는 그런 아이였지. 이제 이게 그 아파트 헬스장에 취직이라고 해야 되나? 취직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할 때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지 어느 정도 되셨을 때예요, 이때가? 이게 한 3개월 됐을 때예요. 3개월이요? 이러면은 이제 다 구독자들이 이럴 거야. 3개월에 이 정도? 에라 애씨, 야 너는 진짜 뭐 원래 몸이 좋았네 이럴 건데, 이게 축구 선수 활동을 할 때가 68kg였고 이때가 한 70kg일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으로만 봐서 이렇지 실제로 보면 되게 말랐을 때였고, 어찌됐든 몸이 썩 괜찮죠? 이때 당시에는 몸을 만들려는 목표가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싶어서 그럴 때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 탈일반인이 되셨나요? 이때는 2013년도예요. 이때는 그래도 조금 체계적으로 하셨나요? 아예. 그리고 프로필을 처음, 난생 이제 처음으로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찍어볼 때네요. 이때는 약간 그런 패션 근육의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일반인들은 이 정도 만들기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유난히 복근이 좋은 이유는 축구를 해서 그래요. 아, 보통 축구 다리 힘으로 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2013년도에서 14년도 넘어갈 때가 진짜 중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때예요. 강도가 꽤 괜찮죠. 이때 물 며칠 끊었게요. 이때 수분 조절 3일 했어요. 3일 동안 단수를 했어요. 그리고 15년도 스포츠 모델에서 2015년도 때 프로를 땄죠. 이때 프로. 네, 이때가 프로를 땄을 때예요. 사실 이때 부담이 되게 컸어요. 1등을 한번 했으니까 당연히 다음 때에도 1등 해야 된다는 주변의 시선이 너무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내색은 하지 않고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1등을 하셨네. 운이 좋았죠 뭐. 그리고 예, 2015년도 때 바디 프로필 사진이에요. 이때는 이제 뭐 어딜 가도 운동하시나 봐요. 이런 얘기 들을 때겠죠. 네, 이제 2016년이죠. 사실 2015년 이후로부터는 성장이 조금 많이 멈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나에게, 내추럴에게 맞지 않은 운동 방법이 서서히 탄로가 날 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당시에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프로전에서 성적이 뭐 그리 좋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슬슬 무대에 서면 10명 중에 7, 8명은 이제 다 약을 쓰는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저도 알게 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때 당시에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자기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성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대회 주최 측에서 나갔었던 대회들 중에 주최 측에서 보충제 모델을 하자고 해서 보충제 모델을 했을 때 보충제 모델을 하면서 찍었던 바디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긴 머리에 머리 쓸어 넘기고 있는 사진. 이 사진들은 허리춤에 손 짚고 있고 좀 느끼한데 이때부터 유준열 닮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15년도부터는 바뀌는 게 드라마틱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사실 뭐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리 비효율적인 방법들도 그냥 꾸준히 되게 열심히 하면 좋아지긴 좋아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2017년. 자, 2017년 이때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력이 쌓이다 보니까 강도가 어느 정도 몸에 이런 근질이라고 하죠. 이런 근질이 그래도 조금 발전을 했을 때고,
특히 2017년도부터 하체 운동에 비중을 되게 많이 뒀어요. 잘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좀 비중을 많이 뒀어요. 2017년도 때 나바에서 클래식 모델이라는 신설 종목이 생겼고, 클래식 모델은 스포츠 모델보다 조금 더 근육량이 많아야 하고 하체 강도를 되게 많이 보고 이러는 종목이었어서, 어쨌든 스포츠 모델에서 프로를 하나 따봤으니까 클래식 모델에서도 프로를 한번 따보자 라는 마음에 하체를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을 때예요. 이거 흰색 팬티는 스포츠 모델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까만색 팬티가 클래식 모델이에요. 아, 클래식 모델전에서는 1등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2등을 했었던 그런 무대입니다. 기사도 났네. 네, 이때 기사도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네, 2017년도부터 하체를 되게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도달하니까 확실히 상체 전체적인 근육량도 그렇고 하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2017년도 대회를 마치고 클래식 모델에서도 어쨌든 입상을 해봤으니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보디빌딩을 하자. 사실 저는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보디빌딩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키가 180이 넘으면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서 경쟁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뼈다구가 길면 길수록 채우는데 더 오래 걸려요, 몸을. 근데 보디빌딩은 비어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18년도에 접어들면서 그러면 깨지던 말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보디빌딩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에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를 했었던 때고, 이때 보면 몸이 꽤 괜찮죠. 이게 사실- 대회 직전인가요? 대회 한 3주 전 이랬을 때예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신장 망가진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병원 갔던. 이때도 망가져 있을 때예요. 여기 얼굴 자세히 보면 볼에 사탕 물고 있는 것처럼 부어 있어요. 눈도 좀. 네, 눈도 이렇게 눈깔이 붕어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네. 그러고, 이게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세들인데,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신장이 망가진 줄은 모르고 그냥 내가 부은 줄 알았어, 피곤해서.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탈탈 털리기 전이니까 몸에 이제 매스나 강도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더 혹독하게 계속 쭉 이어나간 거야. 아니야, 더 빼야 돼. 어쨌든 다른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뭐 이유진 선수는 5분 할로 그 정도던데, 뭐 누구는 그 정도던데 할 때 쌤도 이때는 그런 루틴으로 그쵸. 혹독하게 하던 시절로 이 정도 만드신 거네. 이때 4분할 돌릴 때예요. 4분할. 네, 이때 4분할 돌릴 때예요. 하루에 유산소 3시간씩 하고. 어쨌든 4분할로도 이 정도 만들었다는 거네요. 그쵸, 4분할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만들었습니다. 있다. 네. 그러고 근데 대회 사진 보면 네. 그때보다 더 몸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완전히 확 골았고 매수도 확 쪼그라들었고, 예, 몸이 줄어든 느낌이네. 세포나 뭐 이런 데피니션도 훨씬 더 떨어지죠. 네. 몸이 부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부으면 우리 피부 표층만 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붓는 거는 몸 안에서 이미 부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갈라지는 게 훨씬 덜해 보이고 그렇게 되죠. 이때 보면은 뭐 거의 환자 얼굴이죠. 예, 완전. 그리고 이제 2019년 갑자기 몸이 확 좋아지시네. 네, 2018년도 때 이렇게 어찌 보면은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내추럴한테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다가 확 좋아졌죠.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사이즈도 사이즈고. 비교가 안 되죠. 예. 이게 뭐- 딱 그 내추럴 루틴으로 바꾸시고 첫 대회. 네, 이때 그런 식의 루틴으로 갈아타고 첫 대회인 거예요. 내추럴에 맞는 방법들로 운동과 영양을 싹 바꾸고 그렇게 한 1년 준비하고 나간 대회네요.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졌네. 이때 느꼈던 게, 자, 첫 번째는 2016년도에 그런 회의감이 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을 꾸준히 안 썼다는, 잘했다, 이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 다들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효율적인 방법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구나. 유산소 1분도 안 탔어요. 내추럴 보디빌딩에서 유산소 운동은 지금 풀지 말까? 다음에 2020년도 접어들고는 어쨌든 제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 내추럴화 시키고 한 2년 반 정도 지난 후죠. 100kg대에 진입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게 뭐 크다 그러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얇다 그러면 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근육량이에요. 근육량이 있어야 커팅도 잘 되는 거고, 근육량에 받쳐줘야 세포건 대피건 뭘 논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양이 있어야 질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보디빌더라면 근육량 증진에 몰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근육량이 잘 안 오르다가 그렇게 프로그램 방법을 바꾸고 이제 다시 정체됐던 게 스물스물 체중이 오르는 게 보여졌고, 그래서 드디어 2020년도 때 100kg를 그 전까지는 이제 못 찍고 계셨고 체지방 퍼센트는 항상 다 같았어요. 다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근육량으로 올리시네요. 여기까지 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변천사 다 봤고, 그리고 이제 달리는 댓글이 3대 중량이 630이라고 했는데 인증 영상은 뭐 언제 올라오냐, 이제 찍어둔 것들 보시면서 간단하게 그냥 보면서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벤치프레스, 이거는 지금 이거 여러분들 절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친한 형 대회 나갈 때 서포트 갔다가 그 서포트를 갔는데 그 서포트 관중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벤치프레스 대회를 여는데 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때 당시에 제 개인 벤치프레스 PR이 150이었거든요. 그래서 150 정도면은 3등은 하겠지 라고 나갔는데 나 이날 PR을 갱신을 해버리네. 웜프도 안 했는데. 근데 딱 좋을 때 거기서 스탑을 했었어야 돼. 생전 안 들어본 160을 그냥 사실상 무게가 올라가는데 PR을 150에서 160을 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힘으로 한 거야 그걸. 그런데 170까지 갔으면 안 됐는데 160에서 성공을 하니까 160에서 성공을 했는데 4명이 남은 거야. 170에서 한 번만 들면 어쨌든 한 명 제끼겠지 하고 170도 도전을 했다가 거기서 가슴이 터진 거야. 이 내 몸 안에서 금섬유들이 이 세로 방향으로 우두두두두둑 하면서 찢어진 느낌이 나요. 아무튼 이때 160시도 성공하고 170에 실패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벤치프레스는 160. 네, 개인 PR 160. 네, 그리고 스쿼트. 이때 이것도 이랬으면 안 됐는데 이것도 여러분 저처럼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때 아는 형이랑 밥 내기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스트렝스 파트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이 형이 야 네가 스쿼트 220 이상 들면 너가 사달라는 밥 사준다 이래가지고 그냥 필 받아서 그냥 이날 해버린 거야. 기존의 PR은 몇이셨어요? 기존에 210. 10. 그 20kg가 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리하게 해서. 네. 그러니까 중량을 그렇게 올려도 안 되고 그 전에 이미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었던 거지만 안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이거 부상 없이 성공은 했지만 나중에 스쿼트 하다가 제가 다쳤어요. 이런 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데드리프트. 데드는 200kg네요. 네, 데드리프트가 지금 이게 200kg예요. 이게 내장 반 꽂혔을 거예요. 내장판. 내장 반 꽂힌. 8개. 네. 이제 제가 데드리프트가 개인 PR 240인데 240 찍어놨던 영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정 의심 가신다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스트렝스 프로그램 돌릴 때 데드 PR 갱신해가지고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있는 대로 200kg로 8개 하는 영상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증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최소 200, 20, 30, 그래 40은 치겠다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PD님이 비포 애프터 컨텐츠를 하셔서 클라우드 뒤져서 사진 찾고 이렇게 쭉 보면서 리뷰를 해봤는데 저도 예전 생각나고 감회가 새롭네요. 10년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동안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고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모든 것들을 제 채널에 풀어낼 예정이니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구독자가 10,000명이 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똑똑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